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했다는 소식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건가요? 네,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4시쯤 되는데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이 한국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 하블라니호가 다른 유람선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7명이 구조됐고 7명이 사망했는데 이들에 대한 국적과 신원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9명이 실종돼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폭우가 쏟아져 다뉴브 강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거세서 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헝가리 현지에 계시는 한국분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헝가리 네네. 현지 시각이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조 작업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유람선이 자주 다니는 코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헝가리 여행에 있어서 워낙 유명한 관광 코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주로 50여 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작은 유람선들이 5분에서 10분 단위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밤 시간대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유람선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강 주변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 등을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곳은 헝가리 의회와 세체니 다리 사이라고 하고요. 이 구간에 따라 요금이 다르긴 하지만 편도 비용은 약 20에서 40유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고 발생 원인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목격자는 헝가리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밤 10시가 채 안 된 시간 갑자기 하블라니호가 뒤집혔으며 이후 빠르게 가라앉았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헝가리에서는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이 다뉴브강의 수위도 올라간 데다가 당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까지 내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희도 이 사고 발생이 알려지고 나서 현지뿐만 아니라 헝가리 대사관, 외교부 측에도 계속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대책 마련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도 정신이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간부실장으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고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할 것과 함께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상황을 공유할 것, 또 헝가리 현재 신속 대응팀을 급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참 좋은 여행사의 책임자가 브리핑을 조금 전에 열었었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해당 여행사인 참 좋은 여행사 측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브리핑을 통해 이 뜻밖의 사고를 당한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현지 사무실 직원 5명을 현장에 파견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에 있는데 이 강 수위가 높긴 했지만 유람선이 정상 운행 중이었다며 이 대표와 임원 15명은 현지로 파견하고 원만히 잘 수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헝가리 현지가 굉장히 야심한 시각이고 또 비까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이 쉽지 않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실종된 분들이 모두 구조됐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속보가 또 들어오는 대로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지난해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이후에 동남아 국가들로 쓰레기가 몰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최근 말레이시아가 쓰레기를 발생 국가로 되돌려보내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말레이시아 요비인 에너지과학기술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수입하는 행위는 반역이며 전 세계 쓰레기 하치장이 되기를 거부한다면서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 450톤을 2주 안에 쓰레기 발생 국가로 되돌려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레이시아로 불법 폐기물을 배출한 곳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10개국에 달합니다.
묘비인 장관은 이들 국가로부터 온 폐기물이 실린 컨테이너 50개에 대해서 또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쓰레기 규모는 3천여 톤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서 이 선진국들은 자국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감독을 강화해서 개발도상국들에 떠넘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말레이시아가 이런 강수를 두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이미 지난달에도 불법 폐기물이 담긴 컨테이너 5개를 스페인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그 10개 나라에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의 양이 2016년 16만 8,500에서 2017년 31만 톤, 또 지난해 상반기에만 무려 45만 6천 톤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법 재활용 공장들에서 태우는 플라스틱이나 또 불법적으로 매립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예. 그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레이시아의 쓰레기 수입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세계 폐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사들였던 중국이 지난해 1월부터 8종류의 생활 폐플라스틱을 절대로 수입할 수 없는 품목으로 공고했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로 선진국들의 쓰레기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폐플라스틱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담당했던 역할은 엄청난데요. 이 미국의 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5년 동안 중국은 세계 폐플라스틱의 72.4%를 수입했는데요. 낮은 인건비를 통해서 비싼 장비 없이도 중국은 폐플라스틱 재처리를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재가공 과정에서 수질과 토양 등 환경 오염과 더불어서 보호장치 없이 일하던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2017년부터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러면 이 중국이 겪었던 똑같은 문제들을 이제는 동남아 국가들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해 상반기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은 인도네시아가 56%, 베트남이 50%, 태국은 무려 1370% 각각 증가했는데요. 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연간 7천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한 이후 말레이시아 등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체지가 됐다. 불법 재활용 공장들이 생겨났고 주민들은 환경 파괴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는 말레이시아가 플라스틱 폐기물 쓰레기 수입을 거부할 경우 결국 선진국의 폐기물들은 더 가난한 나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캐나다 정부가 유독성 폐기물을 수년째 가져가지 않자 지난달 28일 다음 주까지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않으면 당신네 아름다운 해변에 그 쓰레기를 퍼부을 것이라면서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쓰레기를 수출하는 나라들도 문제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수입하는 업자들부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레이시아 장관이 단역행위다라는 표현까지 쓴 건데요. 네. 무면허 업자들이 해외에서 쓰레기를 사들인 후에 불법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입니다. 예. 게다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월부터 150개가 넘는 공장을 폐쇄했지만 이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수입상과 연계된 현지 유력과의 방해로 이 수입 플라스틱과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공장들이 당국의 폐쇄 조치에도 며칠 후에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인도네시아 내에 재활용 공장들과 결탁해서 유해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로 속여 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발리 포쿠스와 이 동자바 지역 환경단체인 에코톤이 최근 진행한 현장 조사에선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동자바주에 반입된 수입 쓰레기의 20%에서 40%가량이 재활용되지 않고 하천 등에 버려지거나 태워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동남아 각국 정부들이 쓰레기를 되돌려 보내겠다고 해도 상대국에서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네. 유해 폐기물 거래 시 경유 수입국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고요.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86개국의 대표들은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이 바젤 협약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노르웨이가 지난해 6월 플라스틱 폐기물을 바젤 협약 허가 대상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당사국 총회에 모인 국가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바젤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미국 역시 당사국 동의 없이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국가는 수입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사건이 국내외로 파장을 일으키자 지난 2월 플라스틱 수출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이 유일하게 바젤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네요. 솔직히 뻔뻔한 거죠. 예. 지난해 가장 많은 1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반출한 곳이 바로 미국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떻게든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로 보내는 양이 상당합니다. 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내 재활용 회사들이 지방정부의 재활용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비용을 무려 4배 이상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 미국 대다수 도시들은 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일반 폐기물들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유독가스 배출을 감수하고서라도 소각해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정부는 지난해 재활용품 쓰레기 중에서 최소한 절반은 소각시설로 보냈고 이 나머지 절반마저도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시카고 역시 민간 기업의 쓰레기 처리를 위탁해 맡기면서 재활용 쓰레기 중 적지 않은 양이 매립지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